너무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 스타트랙에 예. 이런 초광속 여행을 시작할 때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좀 오마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초광속 여행. 네. 근데 우주에서 우주선에서 식물을 키우려면 태양이 없잖아요. 그거는 요즘에 그 지하철 가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형광등 비슷한 거 켜가지고. LED 등으로. 예, 요즘은 스마트팜들이 네. 실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공간 안에다 집어넣고 네. 예를 들면 샤인머스켓을 네. 내가 좀 잘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공간에 딱 맞게 어떻게 보면 닭장 사육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온도, 습도,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빛까지도 네. 그거를 이제 고층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식물 입장에서는 어쩌면 제가 그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식물이 이제 움직이거나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햇빛이 들어오는 건 너무 불편해요. 빛이 너무 강하면 식물 내부에서는 파괴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외선도 굉장히 강하고 네. 사실 광포화 상태가 넘어가게 되면 식물한테도 안 좋거든요. 딱 적절한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빛만 제공하는 것이 식물한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인들이 우주에 발사된 우주선을 타고 가면 식량은 통조림을 해결해요? 보통 지금은 그렇죠. 현재로는 뭐. 혹은 뭐 통조림이 아니더라도 레토르트 식품 같은 거 그래서 네. 수분 이렇게 물을 집어 넣어갖고 다시 뭐 전투식량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살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벼도 재배해야 되고 예. 이거저거 지금 뭐 밀가루를 가져가면 말하자면 빵 굽는 건 가능하겠지만 네. 그런 것들에 정말 장기적으로 식민화를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달에다 기지를 만들고 매번 쌀을 나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엔 그 안에서 생태계 안에서의 식물 재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곡물도 재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화장실은 어떻게 해요? 어떤 화장실이요? 우주선 안에서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전 말전에서도 나오지만 네,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은 일단 빨아들여요. 어떤 기계를. 그 비행기에서 화장실 쓸 때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푹 하고 빨아들이잖아요. 소변은 당연히 다 재활용합니다. 물이 귀중하기 때문에 걸러가지고 그리고 대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건조시키고 그리고 예전에는 아폴로 미션 있었을 때 그 미국에서 달로 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우주 공간을 뿜어냈어요. 저 그 얘기 들은 것 같아가지고. 아폴로 13 같은 영화를 보면 그게 구현이 됩니다. 뭘 하냐면 오줌을 싼 다음에 그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무조건 다 로드고 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뿜어낼 때 우주 공간으로 노란색 오줌이 뿜어져 나가는데 공간으로 마치 분무기처럼 뿜어져 나가잖아요. 나가자마자 즉시 얼거든요. 그럼 파짝파짝파짝파짝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것도 이제 아이러니하고 재미있는 거죠. 우리는 뭐 오줌을 더럽다라고 얘기하지만 배설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오줌은 무균 상태고요. 네. 감염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람의 오줌은 무균 상태입니다.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그 노폐물이 빠져나갈 때 우주 공간 나갈 때 퍼져나가면서 분무기가 나가는 것처럼 쭉 퍼지는데 그것이 햇빛을 받으면서 바짝거린다. 얼음 조각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아름답고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아마 정말 닫힌 공간이라고 하고 정말 우주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 하면 모든 걸 재활용할 겁니다. 예를 들면 대변의 경우에도 완전히 건조시키고 분쇄시킨 다음에 다시 그걸 비료로 써야겠죠. 길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달까지 혹은 다른 행성까지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한 2주 정도, 3주 정도, 한 달 가까이 유럽 여행 갈 때 싸는 짐과 이민을 갈 때 싸는 짐과 무인도에서 살아야 된다. 앞으로 1년을. 그때 쌓는 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예 정말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하면 짐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어느 것 하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순환시켜서 써야 되니까. 그런 장면들도 좀 사실 또 하나 이제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2분 50초에 제가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뭔데요? 도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도 초광속 혹은 광속 여행을 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2분 50초요? 네. 여기 뒤구나. 행성 근처에서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행성 근처에서 합니다. 거대한 행성이 하나가 보이고 이제 이거요? 네,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딱 보입니다. 여기서. 이거? 이 바깥에. 바깥에 그 앞에서부터 뒤에 보면 이렇게 빛이 막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창이 여기서부터 있는데. 봐야 돼요. 자, 이제 우주선의 운전을 시작합니다. 운전을 시작하죠. 자, 시작하자. 쭉. 너무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 스타트랙에 이런 초광속 여행을 시작할 때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좀 오마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초광속 여행. 그냥 적당한 속도로 가게 되면 그냥 슉 움직이는 걸 하면 됩니다. 근데 초광속이라고 광속으로 움직이게 되면
시간이 흐르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시간이 흐르지 않는 상황이에요. 초강속, 그러면 여기서 그 엔진을 켜고 초강속을 시작하면 휴 가다가 뿅 하고 갈 때 뒤에 무지개 같은 게 쫙 펼쳐지면서 뭔가 쫙 떨어지는 게 그 스타트rek이라고 하는 영화고 드라마에 그렇죠. 거기 구현이 돼 있어요. 저도 그걸 볼 때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설레는 거예요. 근데 임영웅 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2분 50초 되기 전 10초 전부터 임영웅 씨가 조종석에 앉아가지고 자 이제 여행을 갈 거야. 내가 탐험을 시작할 거야. 라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서 뭔가 스위치를 켜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쭉 하고 뒤로 늘어지면서 뿅 하고 가는데 뒤에 그쵸. 그러면서 뒤에 뭔가 빗줄기들이 샥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그란 원형 창문 있잖아요. 그 방에 가면 팍 초강속 여행을 하니까 빗줄기가 뒤로 나가는 거 보이고 저 그게 참 예쁘고 그걸 보면 그냥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설렘이 있는데 임영웅 씨도 그게 설레지 않았겠어요? 그냥 우주 공간에서 돌아다니고 내가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걸 넘어서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앞에 계속 나오다가 이제 진짜 갈 거야. 목숨 걸고 한번 떠나볼 거야. 라고 하는 그 장면이 사실 그 뒷부분에는 기승전결에서 제가 볼 때는 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그 여행을 간다는 거죠? 조종을 시작하는 그 전까지는 자다가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주 공간이 신나서 이제 백댄서한테 춤도 추고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옷도 한번 입어보고 옷 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게 이제 보풀이 좀 날릴 것 같은 옷이 하나 있어요. 그건 되게 안 좋은데 보풀 조각이 여기저기 가서 박히면 전기 합선을 일으킬 수 있어서 우주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겠죠? 이런 조각들이 막 전선이 박히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주 공간이 굉장히 무균 상태에 혹은 또 이제 먼지가 없는 방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텐데. 수술이 있거나 이런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된대요. 그렇죠. 조심해야겠죠. 그거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다 모든 걸 했어요. 그리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중간에 이제 마이크가 나오죠. 마이크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사실 그 뒤에 스피커도 둘러싸고 있으면 반드시 피드백이 생겨서 안 맞을 텐데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게 다 했어요. 이제 뭘 할 거냐? 나 이제 떠날 거예요. 여행을 떠난다 혹은 뭐 모험을 떠날 거예요. 그게 초광속 여행. 그쵸. 정말 다른 천체로 혹은 다른 곳으로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스텔라 사이를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여행을 하는 거를 보여준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임영웅 씨가 정말 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닐까. 초강속 여행을 해서 도착한 게 아니고 그걸 준비하고 이제 내가 직접 조종을 시작해서 가는 장면인 거잖아요. 뮤직비디오 전체에서. 초광속 여행은 시간이 흐르지 않나요? 초광속이 된다 그러면 시간을 오히려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럼 젊어질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젊어지진 않아요. 그대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바깥쪽 그 세상들이 오히려 이전 시간이 나타나게 되죠. 초광속은 사실 이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광속도 불가능해요. 이거는 뭐 아마 깨지지 않을 건데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근데 이제 많은 작가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요소인 거죠. 그 타임머신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된다면? 초광속이 된다면 타임머신 됩니다. 과거로 가는 게 가능해져요. 갑자기 뭐 생각났어요. 미래로 간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왜냐하면 임영웅 씨가 다음 시즌을 미래로 가는 콘서트에서 미래로 가는 버전을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초광속 여행이면 시간을 거슬러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 가는 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미래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좀 더 미래로. 그렇죠.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은 이제 이론상 실제로는 구현은 불가능하지만 초광속이 되면 가능하다라고. 과거로 가는 건 가능하다. 그쵸. 어쨌든 시간 여행이 가능한 그림이 요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시간 여행까지도 집어넣고 싶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항성강 여행, 다른 항성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가려고 해도 사람이 가려고 하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우주선 속도로는. 근데 이렇게 빠른 속도의 우주선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몇 개월 만에 도착하는 것이 가능할 테니까. 앞부분에서 임영웅 씨가 서 있는데 바깥에 우주선을 비추는 장면에서 우주선이 되게 천천히 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중간에 우주 여행을 이렇게 실제로 운전을 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서 저거랑 저거는 무슨 차이지라고 했는데 그건 우주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느 갈 곳을 목적지를 정하고 간다는 의미였군요. 네, 맞습니다. 과학자들이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구나. 그리고 우주를 좋아하는 덕후들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트rek을 본 적이 있다든가 혹은 우주 영화를 보면 항상 왜 우주 정거장이 돌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을 가졌던 분이라면
아마 임영 씨도 저랑 같은 생각을 했었을 거고 그렇겠죠? 이런 요소를 넣고 싶다. 네. 나도 여행을 간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 단순히 우주선을 조종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동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여행들이 뭐 패신저스사대가 이런 여행 보면 AI가 알아서 운전을 하고 갑니다. 예. 냉동 상태고. 근데 그거보다 내가 직접 그거를 조종대를 잡고 조종관을 잡고 그리고 조종관. 딱 출발하는 그 순간을 묘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모든 묘사들은 오마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 스타트rek의 오마주가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이거는 임영 씨가 그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고 근데 저도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우주 좋아하는 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좋아해요. 스타트rek이나 스타워즈를 좋아하는데 네. 저는 사실 스타워즈는 잘 모르고 네. 스타트rek이 좀 더 캐주얼하거든요. 그리고 스타트rek이 좀 더 오래된 시리즈 아니에요? 시리즈도 TV 그렇죠. 시리즈로 치면 되게 오래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TV 시리즈로 방영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 트래커드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그 매니아들도 있고 페인이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 맞습니다. 네. 무슨 드라마 페인처럼 스타트rek이 제가 호주 있을 때 스타트rek을 정말 좋아하는 페인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분장도 하고. 네, 맞아요. 그 안에는 옷도 있고 그 우주복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스타트렉 우주복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임명씨. 우주복들이 좀 비슷하게. 네, 맞아요. 있죠. 스타트rek에 나오는 우주복이랑 되게 비슷한 우주복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정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임영웅 씨도 그냥 정복을 입은 거. 네. 그러니까 그 스타워즈는 약간 전설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스타워즈는 좀 다크하기도 하고 네. 전쟁과 음모와 뭐 이런 예. 것들이 있었다면 스타트rek은 조금 더 가볍게 우주를 우리가 개척하자. 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 이런 거거든요. 예, 지금 이거 보면 스타트rek의 제복이랑 임영웅 씨가 입은 우주복이랑 되게 유사해요. 맞죠. 네. 임영웅 스타워즈는 씨가 스타워즈를 좋아했으면 이상하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I'm your father. 이러면서 막 이렇게 쉥쉥 싸우고. 광선검이 나와야 그치, 되는데 네. 그러네요. 스타트rek에 나오는 우주복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군요. 네. 오. 근데 이제 비주얼은 이제 임영웅 씨가 네. 참 멋지다. 너무 멋있는 우주.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분명히 지구 생명체가 아니다. 저렇게 귀엽고 노래 잘하고. 임영웅 씨는 많은 분들이 저렇게 귀엽고 노래 잘하는 그리고 저렇게 완벽한 생명체는 지구에서 태어난 생명체가 아니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 우주에서 지구인들의 귀를 힐링해주기 위해서 내려온 너무나 귀여운 생명체일 것이다. 어머님은 지구인인가요? 아니면 우주인인가요? 아직 거기까지 해결 그렇게 못했어요. 시상식장에 갔는데 분명히 이거는 지구의 생명체가 아니라 천상의 생명체든지 지구 밖에서 온 생명체일 것이다. 이럴 리가 없다. 네, 그런 찬사의 일종인 거죠. 네.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서 오늘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궤도님의 유튜브 안될과학 라이브를 제가 또 임영웅 씨 최애 유튜버시니까 네. 들어가서 봤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임영웅 씨는 하나도 안 빼고 그 궤도님의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컨텐츠를 다 봤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식 수준이 굉장히 상당한 거겠죠? 그냥 상당한 걸 좀 넘어서, 그러니까 이거 100% 이해했단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네. 사실 그 안에서 필요한 내용들만 이해하면 되는 건데, 두 개가 있을 건데 관심은 진짜 있는 거다. 매번 그 라이브를 혹시나 시간 스케줄 때문에 못 보게 되면 나중에라도 챙겨봤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중에 선택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게 아닌 거거든요. 네. 말하자면 우리 앵커리께서 항상 신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그거 다 보시잖아요. 사실 안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오늘 피곤할 때도 있고 오늘 애기도 봐야 되고 이럴 때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거기에 관심이 정말 관심과 사랑과 네. 사명감까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다. 두 번째는 그 안될과학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것들은요, 기존의 이론들을 설명하는 걸 넘어서 정말 최신 이론들도 설명을 한 번씩 해요. 아직 그러니까요. 발견되지 않았다든가 네.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상온 핵융합이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본다는 거는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계 전체에 있어서 과학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흥미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그 신문이 재밌어서 보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재밌은 의무감이 아니라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스포츠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스포츠면은 재밌나? 건너뛰면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아예 안 보시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거는 제가 사실 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당장 쓰는 거 아닌데 좋아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도 제가 어느 날 궤도님의 유튜브를 다 본다는 걸 듣고 어느 순간 생각해서 들어가 보니까 저도 매번 보고 싶은데 도통 이해가 안 가니까 한 2번 보고 나니까 다시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 길어요. 그죠? 궤도님한테 이릅니다. 아니, 긴 거를 다 본다는 거는 엄청난 정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해야지 그럼요. 네. 그 다음 거를 계속 볼 수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외계어처럼 들리니까 한국말이어도 맞아. 한두 개는 볼 수 있는데 이 빚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쌓이면 부채의식이 쌓이면 나중에는 내가 앞에 것도 이해 못한 게 이렇게 많은데 새로운 거 집어넣기가 싫어져요. 근데 이해를 하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상당한 수준의 과학 지식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던데. 그 교과서적인 어떻게 보면 예전 지식이 아니라 정말 펄떡거리는 생선처럼 화러같이 그런 지식을 계속 습득하고 그걸 즐거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과학적 지식도 굉장히 상당한 수준일 것 같다. 책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임영웅의 과학 이야기. 과학계에서 진짜 바라는 일일 텐데. 그렇죠. 임영웅 씨가 내가 바라본 과학의 아름다움, 내가 본 과학 이야기 이걸 쓴다고 하면 너무 흥미롭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험 치지 않는 과학인데 정말 과학이 좋아서 보게 되는 분들을 최소한 몇백만 원 확보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가 그렇게 좋길래 우리 임영웅이 좋아하는 거야 하면서 같이 보면 그러니까요. 사실 임영웅 씨가 진짜 원하는 건 나 혼자 재밌는 걸 알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무 즐겁고 흥미롭고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여. 이거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게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미디어에서 노출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아름다운 거 정말 좋은 거 보고 나면 자랑하고 싶고 나누고 싶거든요. 단순히 자랑이 아니라 너도 좀 이거 느껴봐 이거 하고 싶거든요. 저희가 임영웅 씨 노래를 자꾸 선물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한번 느껴보라. 그렇지. 나 너무 행복하니까 이거 한번 봐봐라. 그거 임영웅 씨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책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임영웅 씨 저랑 같이 하셔도 됩니다. 공동 저자로. 과학계에는 그 궤도님만 있는 건 아니고. 궤도님만 있는 건 아니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있다는 말씀을. 또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과학이 아니라 우주로 가고 수다 세계로 갈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초광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저희가 과학 이야기를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독실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